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극히 편향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해서 60대다 70대다 하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중반이다, 초반이다, 또 어떤 거는 70% 후반이다, 이런 조사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권이 지지율을 조작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의 지지를 핑계대어서 정치를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 알받기, 못받기, 뒤집기 등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토론에 나가도 어제도 방송에 한 토론의 패널, 이 정권을 바치는 호위무사 같은 사람은 입에 달고 삽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뭔 문제냐. 말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잘못된 사람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부분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그 직전까지 60% 중후반대, 어떤 조사는 70%의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지지율, 박근혜 정권도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40%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근데 왜 이 정권의 지지율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뭔가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조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조작인지 아닌지 지금 한번 지지율 조사의 바탕이 된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면요, 그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71.8%의 지지율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데요. 리얼메타가 8월 2주차 주간 집계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72.5에서 71.8로 0.7 정도가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가 상승한 21.3이라고 합니다. 갤럽은 지난 11일 금요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78%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의 내용에 보면요. 자, 갤럽 조사의 내용에 보면 갤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총 통화 시도를 28,855회를 했고요. 무선이 85, 유선이 15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무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 유무선을 섞어서 하지요. 그 중에서 결번이거나 팩스가 6,345건,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이 17,158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화가 된 건수가 5,362건인데 5,352건이네요. 그 중에 설문 통화 중에 중간에 거부를 해버린 사람이 4,35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화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1,002건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총 통화를 시도한 건수에 대해서 응답률은 총 통화 건수가 28,855에 해서 1,002건 됐으니까 응답률은 3.47%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지지가 1,002건이 통화됐는데 이 중에서 782건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해서 78%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전화 통화가 끝까지 간 사람들은 정치 성향으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화는 시도된 사람 5,352명에 대비해서 문재인 지지를 끝까지 전화를 안 끊고 답한 사람이 782명이라면 14.6%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 통화에 28,855에 대비해서 문재인 지지 781하면 2.7%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뒤에 총 통화 건수에 대비해서 한마디로 이 문재인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통화가 시도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끊어버린 사람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이 부분을 도외시한 채 그냥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해 나가는 것은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응답률이 지금 이렇게 낮아서 즉 총 통화 시도 대비 응답률이 3.47%인데 이런 3.47%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적합한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매터 71.8% 나온 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했는데요. 조사 전체의 샘플을 보면 유선 ARS가 20, 그러니까 집전화 20, 그 다음에 무선전화 70, 그리고 무선전화 면접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 ARS로 보면 응답률이 3.7%,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제 무선 전화는요 55,955개의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 비적격 사례가 결번이나 팩스나 뭐 이런 부분이 24,894개, 접촉 실패가 17,210개, 통화 중 부재 중 접촉 후 거절이 13,343개, 접촉 후 응답 완료가 결국은 이 508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3,850개가 됐는데 13,85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답한 사람이 508개다. 그래서 3.7%다. 응답률. 아까 이 갤럽 조사의 응답률 3.42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전화 AR에서 70%를 차지하는 리얼메타의 무선전화 ARS에서는 21만 7,268개의 전화번호 중에서 비적격 사례가 84,483개, 접촉 실패가 91,727개, 접촉 후 이렇게 거절 및 중도 이탈한 사례가 39,274개, 그리고 접촉 후 응답 사례가 1,784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 후로 봤을 때 응답률은 4.3%, 그러니까 총 한 1,800명 정도 해서 그 중에 1,784개가 응답을 했다. 그래서 4.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조사인데요. 그래서 피조사자 면접에 대해서는 무선전화 면접은 총 15,314개의 번호를 사용했는데 비적격 사례가 13,254개, 그리고 접촉 실패가 895개, 그리고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가 915개, 그리고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가 250개.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면접은이 ARS가 아니고 면접은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응답률이 21.5%인데 이것은 전체에서의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유선 ARS, 무선 ARS, 그리고 이렇게 무선 전화 면접을 다 합쳤을 때
전체 응답률은 4.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체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화를 받아서 면접조사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과 면접을 완료한 사람을 합쳐서 A 앞에 일단 전화를 받아서 응하다가 여론조사에 끊어버린 사람을 A, 끝까지 최종적으로 원한 사람을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분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응답자가 B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분모의 분의 B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리얼미터의 이 조사에 보면 ARS로 무슨 ARS로 또 전화 면접으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전화 면접으로 결국은 4.5%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갤럽은 3.42%가 답을 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기껏해야 3% 아니면 4%의 응답률로 한마디로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78%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1일, 12일 조사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유선 전화 면접을 28%, 무선 전화 면접을 72%를 했다. 그래서 ARS는 없이 면접 조사로 했는데 유선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이 12.5%, 무선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이 17%, 합쳐서 전체적으로 15.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 이 사람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유선 전화를 28, 노인들이 많으시겠죠. 무선 전화 적은 사람이 많은데 71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선 전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접촉 후 거절이 1954, 접촉 후 응답 완료가 279, 그래서 12.5의 응답률. 그리고 무선 전화에서는 접촉 후 거절이 3520, 최종 응답이 721, 그래서 응답률이 17, 합쳐서 15.4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답률을 가지고 10%가 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있었던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용을 배제시킨다면, 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ARS로 했는데 이렇게 응답률이 높았다, 그리고 지지율도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15% 이상이 응답했는데 지지율이 78%였다, 이렇게 또 우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사무실에서 대화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과학적인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편향성이 없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 3%대 4%대의 응답률을 했던 갤럽의 78이나 리얼미터의 71.8이 틀렸다 치자. 그러면 15.2%가 답한, 그것도 ARS를 쓰지 않고 직접 면접 조사를 한 이렇게 한겨레 조사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왜 부정을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단 접촉이 되어서 면접에 응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한겨레 조사에서도 이탈률이 매우 높았죠. 응답률이 각각 12.5, 17밖에 안 될 정도로, 심지어 무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여기에서도 100명 했다면 83명은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17명만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여론조사를 할 때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나 또 20대에서 40대의 특정
젊은 나이 세대나 또 지지층 세대, 열렬 지지층 세대들은 이런 전화가 오면 끝까지 가서 잘한다라고 답을 할 거고, 연결되어서 응하다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데 굳이 이 면접에 끝까지 응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기 싫고 또 못한다 이야기하면 혹시 내 번호가 노출이 되어서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또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응해준다는 것 자체가 귀찮다, 나는 이 정권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화에 응해서 끝까지 자기가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은 매우 적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대중들은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자기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버린 속성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에 왜곡이 생기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응답률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면접을 해서 참결회가 저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실제로 면접원 앞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때 이상은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상대감이 있다고 현상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저도 71%대 78%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한 20% 이상은 낮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절반쯤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왜곡이 대선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면접조사를 하면 대충 맞아떨어져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권력이 확정된 현 상황, 권력이 정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밴드웨건식 효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여론조사, 높은 국민의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도요, 응답률이 낮다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합리적인 비판의 영역과 비합리적인 비판의 영역 부분을 우리가 입증을 할 때까지, 한마디로 너무 우리 쪽의 입장으로서 관철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어디에서 오차는 분명히 있거나 여론조사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다거나 응답률이 낮지 않다 하더라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현재의 시대적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 하더라도 문제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겨레 신문에 응답률이 높다 해서 한겨레 부분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면접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높은 부분이지, 달리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했을 때 15%대의 응답률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